안녕하세요. 앞선TV입니다. 오늘은 예전에 헐리우드 영화들을 보며 생각했던 것들이 문득 생각나 과연 요즘 한창 뜨고 있는 AI는 어떻게 판단할지 궁금해 AI에게 질문을 해보았습니다. 그럼 대화 내용을 보겠습니다. AI의 화면을 캡처한 것으로 여기서 U는 질문자인 저고요. AI는 응답자입니다. 응답자는 AI임에도 내용에 비해 불필요한 미사여구나 사족이 많아 밑줄 친 부분의 요지만 읽히겠습니다. 헐리우드 영화 중 인디펜던스에 나오는 외계인의 형태가 문명을 이룰 수 있는 형태라고 생각해? 예를 들면 인간은 두뇌뿐 아니라 신체 구조가 문명을 이룰 수 있는 구조라서 발전이 가능한 것이고 돌고래가 아무리 두뇌가 좋아도 그런 몸으로 바닷속에서는 불가능한 것처럼 영화 인디펜던스 데이에 나오는 외계인은 상상 속 존재로 여러 가지 가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의 형태나 생리학적 특성은 지구 생명체와 크게 다를 수 있습니다. 생명체의 형태와 문명 발전은 그 생명체가 살고 있는 환경, 생태계, 진화적 경로 등에 크게 의존합니다. 이는 다양한 형태와 특성을 가진 생명체가 다양한 환경에서 생존하고 진화할 수 있다는 생물학적인 가정에 기반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과학적으로 입증되거나 현실적으로 확인된 것이 아니며 오로지 상상력과 가정에 의해 구성된 것입니다. 외계 생명체의 형태와 특성은 현재로서는 알 수 없는 영역이며 어떠한 가정도 현실성 있는 것으로 간주되기 어렵습니다. 들으셨나요? 인디펜던스에 나오는 외계인은 도시를 덮을 만큼의 거대한 우주선을 상공에 띄울 정도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도 문명을 갖는 생물체인데 몸에서 상시적으로 물이 뚝뚝 흐르는 신체 구조로 어떻게 그런 고도 문명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는 설정을 하고 있는 데에 대한 물음의 답변을 회피합니다. 동물조차도 영리한 동물은 영리하게 생겼고 지능이 낮은 생물은 그 지능만큼 생겼는데 이 영화의 외계인은 도저히 지능 높은 생물체로 디자인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영화니까 이해하자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이런 류의 영화들이 좀 더 설득력 있는 설정을 가졌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돌고래가 인간에 가까운 지능의 동물임에도 바닷속에서만 생활하며 또한 손가락은 물론 팔다리도 없고 지느러미만 있는 그런 몸으로는 문명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인간이 오늘의 문명을 이룬 것은 지능이 다른 동물보다 높은 이유도 있었지만 지능의 차이보다는 신체 구조의 차이 때문에 문명 발달이 가능했던 것입니다. 자연과학적 원칙이 있는데 문명체계나 그 발달 과정이 아무리 다른 외계일지라도 이 원칙이 바뀔 수는 없지 않을까요? 스필버그 감독의 E.T. 영화에 대해서도 질문했습니다. 스필버그 감독의 E.T.의 신체 구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손가락 4개가 과연 인간의 손가락 구조보다 문명 창조에 더 유리할까? E.T.에 나오는 외계인인 E.T.의 신체 구조는 특이하고 상상력이 풍부한 디자인입니다. 그러나 이는 과학적으로 타당하거나 실제로 존재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닙니다. 영화에서는 E.T.가 손가락이 특별한 능력을 발휘하는 등의 상상력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인간의 손가락 구조가 문명 창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인간의 손가락은 다양한 동작을 수행할 수 있는 민첩성과 정밀성을 가지고 있어 도구를 만들고 다루며 예술과 과학적 창작에 필요한 작업을 수행하는 데 유리합니다. 4개의 손가락이라는 디자인이 실제로는 문명 창조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며 오히려 현재 지구 문명에서는 인간 손의 다양한 능력이 높은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질문 취지를 따라주는 모습이긴 하나 영화니까 이해해달라는 취지입니다. AI는 4개의 손가락이 문명 창조에 미치는 영향이 불분명하다고 말하지만 이는 너무 잘못된 판단입니다. E.T.에 나오는 그 긴 4개만의 손가락으로는 어떤 물건을 쥐어도 손에 꽉 잡히는 그립감이 없어 문명의 시작인 필기구를 쥐기도 불편하고 망치 하나를 잡기도 불편합니다. E.T.의 세계에서는 태초부터 모든 문명을 손가락 끝으로 신호를 주어 초자연적 힘으로 이뤘다면 이 역시 할 말이 없겠으나 스필버그의 이러한 설정은 작가의 영역이라고 치부하더라도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자로서의 AI의 평가는 크게 잘못된 것입니다. 몇 가지 더 질문했지만 주제와 다소 동떨어진 내용이나 불필요한 사족이 많고 비슷한 말만을 되풀이할 뿐 이 이상의 답변을 들을 수는 없어서 중단했습니다. 주어진 주제로는 인간이 할 수 없는 시간 내에 천문학적 연산을 하며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지만
인간이 부여하지 않은 창의적인 주제 설정에는 매우 취약하다는 점을 새삼 느끼고 있습니다. 채팅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무슨 연결고리인지는 몰라도 제가 던진 질문에 AI는 허리우드 영화를 옹호하는 듯한 논조로 답하는 느낌도 있습니다. AI는 인간이 절대로 하지 못할 속도와 양의 과제를 순식간에 처리하는 놀라운 기능을 가졌지만 허술한 부분도 많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상으로 본인 인증을 할 때 사이트 측에서 인간임을 증명하라며 제시하는 몇 가지 테스트 방법들이 있는데 그 테스트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는 너무 간단한 테스트를 AI는 구별 못한다는 말인 거죠. 예를 들자면 화면에 보이는 3-4종의 물품명과 구입 가격이 적혀 있는 슈퍼마켓 영수증 중 제일 비싼 것을 맞춰보라는 식이죠. 인간은 4차원의 이해도 어렵고 그 이상은 엄두도 못 낼 영역인데 AI는 몇만 차원 이상을 생각할 수 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는 인간과 AI의 생각과 판단의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요즘 AI 그림 생성이 인간을 주눅들게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최상의 능력자라 하더라도 어떤 창작을 하기 위해서는 각고의 노력과 많은 시간을 소비할 수밖에 없는데 AI는 잠깐만에 마치 도깨비 방망이로 요술을 부리듯 뚝딱하고 만들어내고 그 일을 반복하는 것을 싫어하지도 않고 피곤해하지도 않습니다. 이러다 AI에게 모든 걸 뺏기는 게 아니냐는 걱정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화면은 AI가 만든 것입니다. 불필요한 것을 넣기도 하고 손가락을 잘못 표현하는 등 오류가 많습니다. 인간은 하지 않는 실수를 AI는 자주 발생시킵니다. 현재로는 무엇을 할 것인지를 명령하는 것도 인간이고 AI의 오류나 미숙함을 잡아내는 것도 인간이고 대부분의 과제 수행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도 인간이어서 아직은 어쩌면 상당 기간 이상 AI에 기죽지 않을 분야가 많다는 말입니다. AI의 발전에 맞춰서 우리 인간은 그들을 이용하는 지혜를 쌓아나가면 되는 것입니다. 지금 AI는 우리 인간에게 큰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목 상태가 안 좋은 사람도 AI를 이용해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고 AI를 이용하는 방법만 잘 터득하면 피곤한 사람도 불필요한 노가다 시간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AI 시대가 되었다고는 하지만 이는 모두 컴퓨터 안에서 처리할 수 있는 업종에만 국한된 것이지 컴퓨터와 관계없는 일상의 대부분의 노동이나 현장 근로를 AI 두뇌의 로봇가 모두 담당하게 될 날은 몇 세대, 아니 몇 세기가 지나도 아직은 요원한 일입니다. 우리가 걱정할 범위를 넘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저출산으로 인한 대한민국의 인구 소멸 문제나 고물가, 저성장, 후쿠시마 핵폐기수 같은 문제들이 훨씬 더 우리가 걱정해야 할 닥친 단면 과제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들도 기약 없이 지속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인간 여러분,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잘 보셨나요?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공감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